두 번째 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증거금 14조 원의 위력이라고 부르죠. 올해 첫 조단위 공모주라는 점에서 상장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기업 APR 부대표를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부대표가 생각하는 APR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듣고 투자에도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APR의 신재하 부대표,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장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이 APR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는지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은 제가 매경 TV에 작년 3월에 출연을 해서 지금 딱 1년 만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APR은 2014년 창립 이래로 지속적으로 뷰티와 패션 그리고 뷰티 테크업을 사업을 이어왔었던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로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었는데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출 성장을 이뤄왔었습니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매출액 기반 성장률이 157% 정도를 해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뷰티 디바이스의 런칭에 이제 어떻게 보면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뷰티 업계의 게임 체인저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디큐브 그리고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글램디 바이오, 널디 등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인 메디큐브 AGR의 흥행 성적이 최근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인 AGR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국내외 누적 판매 17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이는 만 2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온라인 자사몰 중심의 유통 체계를 구축한 기업으로서 현재 국내외 누적 저희 브랜드 자사몰 회원 수가 5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같은 여러 나라에 직접 법인을 두어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 법인을 만들었고 태국과 카타르에 총판 계약을 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속 확대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뷰티 디바이스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기업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이 말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게 박수호 기자님은 APR과의 인연이 약 10년이 넘었다라고 저희가 지난 출연 때 저희 둘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좀 더 냉철한 시선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대여로 각광받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피어 그룹으로 봤을 때 해외 시장에서 일단 뷰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금 수출이 가능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뷰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다양하게 널디라든지 이런 이제 브랜드들 확장성이 있는 그 K 패션 브랜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K 뷰티, K 패션 이런 앞으로의 그 1, 2, 3, 4 펀치가 다 갖춰져 있는 회사다. 거기에 디지털 마케팅에 고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공모된 자금을 바탕으로는 소프트웨어에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도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구독 경제처럼 팔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이제 이 뷰티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니까 외형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두루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뷰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증시에서 이렇게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누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실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또 모공에 좋다고 해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이 APR이 이끌고 있는 효자 사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에이프릴 스킨 쪽보다는 메디큐브가 정말 핫하잖아요. 메디큐브가 이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지금 홈 디바이스 점유율 1위라고 하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 메디큐브도 지금 현재 브랜드 사업을 전개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메디큐브는 피부를 연구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이미 화장품 사업으로도 오랫동안 이제 국내외에서 많은 이제 브랜드 전개를 하고 소비자들과 접점을 구축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브랜드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메디큐브의 산하 브랜드인 메디큐브 홈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AGR은 2021년에 처음 런칭을 했었고 사실 사업에 대한 준비는 2019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홈뷰티 디바이스는 기술의 발전으로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안티에이징의 경험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시절이 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극복해야 될 페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홈뷰티 디바이스와 의료기기의 어떻게 보면 체감 성능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또 집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안정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의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디바이스를 어떻게 피부에 조사를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효과를 소구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R&D 연구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서들을 내재화시켰었고요. 개발, 생산, 유통들을 모두 내재화했었고 최근에는 가산의 1공장 그리고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평택의 제2공장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초격차를 바탕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1가구 1디바이스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향후에 의료 디바이스 시장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재 성장이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서 작년도 전체 시장 규모 대비 약 10배 정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과 또 애정을 가져주셔서 좋을 것 성장성을 같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APR의 강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소 기자님이 정리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김희선 화장품, 김희선 그렇죠. 모델이. 디바이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40, 50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는 한 2천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2천만 넘어가는 이 시장에서 김희선이라는 걸출한 스타 마케팅을 한 것, 이거는 너무 잘 유명한 건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그 피부과를 가셔서 이렇게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따갑습니다. 일단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따갑거나 아프거나 이런 이제 이런 페인 포인트라 그러죠. 이런 고통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AGR에서 극복시켰다. 근데 집에서 피부과를 자주 가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이제 입소문을 내주면서 이 뷰티 테크라는 이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초음파를 써서 고주파를 써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이 AGR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아프면서 안 따가우면서 매일 하면 효과가 생겼다. 이 부분을 가장 잘 공략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비슷한 홍보가 나오고 있는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가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팔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안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부대표님 입으로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타사 대비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원가 경쟁력이라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잘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사실 저희가 원가를 절감하는 데 큰 포인트를 준다기보다는 가장 접근성 있는 가격으로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를 대중화하기 위한 그 가격을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공정들을 내재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의 보급률은 앞으로도 증가하게 될 거고 이미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피부과의 사용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안티에이징의 경험들은 어느 정도 지금 소비자들을 통해서 내재화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아직은 접근성과 가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특허 연구 같은 것들을 내재화시켜서 현재 매년 7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 혹은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스터 프로 제품들부터는 100% 자체 공장인 APR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원가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의 그 혁신성, 비가역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실 기술의 더 발전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홈뷰티 디바이스의 기술의 발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APR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그 뷰티 회사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가능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 APR이 그런 홈뷰티 디바이스의 시장을 개척하는 선봉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봉장이 되기 위해서 경쟁력도 있고요. 탄탄한 라인업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봤더니요. 우리나라 홈뷰티 디바이스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3%에 불과했었는데 23년도 작년이었죠. 8.4%까지 증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일단 과거 추이만 놓으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사실 보급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타 제품 이제 보급률의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차트에 지금 홈뷰티 디바이스의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실 이제 보급률 면에서는 가장 좀 선도 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률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긴 한데요. 사실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도 시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5%라는 숫자는 앞으로 2030년 기준에 이제 한 4명 중에 1명이 디바이스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어린 아이도 있고 굉장히 뭐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보급률은 매우 높은 보급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기기 보급률의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비슷한 기기의 보급률을 보여준 것이 고데기, 건조기, 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로봇 청소기나 식기세척기보다는 오히려 보급률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로봇 청소기보다요? 예, 실제로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를 네. 보면 로봇 청소기가 한 10% 중반 정도가 나왔거든요. 요즘 이렇게 신혼부부들 혹은 뭐 결혼을 한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좀 안전한 관계를 위해서 로봇 청소기를 정말 많이 드린다고 들었는데 그보다도 지금 보급률이 높은 상황이다. 지금 수치로 확인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럼 기자님, 저희 뷰티 디바이스 시장 성장성 어느 정도까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까? 지금 일단 한국이 이제 25%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은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세대 간의 성장성도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까 4050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지금 58년 개띠가 60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0대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런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이 세대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뷰티 산업이고요. 그때 그 뷰티에서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가 나왔을 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을 갖췄다. 그래서 글로벌 40, 50, 60 이렇게 다 따져본다면 앞으로 이 시장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글로벌 진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럽과 중남미에 좀 신규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국내도 앞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해외는 그 성장 모멘텀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피부과 병원이 많고요. 그리고 피부과가 근처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에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피부과 의사 수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피부과 장치의 공급률도 부족해서 수요는 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접근성은 부족하고 네.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현재 APR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약 40%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왔었고요.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있었었고 특히나 미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과 중남미에도 저희가 지금 시장 진출 계획이 있고요. 또한 B2B 시장으로 중동 지역이나 카타르, 태국 같은 나라의 총판 계약을 체결한 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할 만한, 그러니까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개 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을지, 미래를 좀 이끌어줄 그런 사업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홈뷰티 디바이스 외에도 기초 화장품 라인도 있다 하더라고요. 사업 현황 어떻습니까? 예, 원래 저희가 뷰티 기업이었고 네.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또 주력으로 삼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메디큐브를 포함한 포멘트, 에이프릴 스킨 같은 화장품 라인 역시 현재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큐브 기초 라인 같은 경우에는 7년째 국민 MC인 유재석님을 광고 모델로 지금 현재 계속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로모공 패드 같은 수많은 히트 제품들을 선보인 바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의 시너지입니다. 네. 저희 주력 제품 중인 하나인 부스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최대 800% 이상 올려주는 제품인데요. 그 제품이 어떤 화장품을 쓰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다르게 나게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디바이스를 구매한 이후에 화장품의 재구매율이 66% 정도에 달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화장품과 디바이스의 시너지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의 화장품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사업적인 큰 틀 안에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이 24년도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 생산 능력 자체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증설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작년부터 저희가 제1공장을 가동을 했었고요.
1공장과 그다음에 저희가 ODM 협력회사들과 함께 지금 뷰티 디바이스의 제조를 지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천 가산동에 그 제1공장이 있고요. 1공장의 연 생산 캐파는 한 1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4월에서 5월 달 생산 목표로 지금 제2공장을 준설 중에 있고 제2공장 같은 경우는 최대 1공장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캐파를 만들 수 있는 생산이 됩니다. 내년부터도 저희가 공장의 그 생산 캐파는 연 생산 기준 800만 대가 더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2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법 자체가 좀 남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산량을 만들 수 있고 한 라인에서 동시에 여러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라인 제품을 여러 라인에서 만들 수 있어서 국내외 수요 변화에 아주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네, 유연한 생산을 통해서 국내외 수요 변화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증시 안에 오늘 상장을 하면서 뚜껑은 열렸습니다. 이제 상장 이후 APR 모멘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님, 어떤 모멘텀들이 있습니까? 자, 일단 뭐 B2C는 지금 이제 뷰티 테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B2B가 이제 원텍이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피부 미용 기기 이런 이제 B2B 시장이 형성되는데 APR이 이제 B2B 시장에 진출한다고 곧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IR 할 때 보니까 이제 B2B로는 앞으로 이제 종전에 있는 뷰티 미용 회사들과 이제 의료기기 형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에 있는데 이랬을 때 얼마나 해외에서 국내에서 잘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이 부분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뷰티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고주파인데 저주파랑 초음파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은 뷰티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다른 그 영역에서의 제품 비중을 또 얼마나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서 고객의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또 선호하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가 다를 수 있는데 현재는 고주파 위주의 고성능 제품들을 많이 놓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엔트리급으로 또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여쭙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주주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올해 이제 APR의 계획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APR은 오늘의 상장이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APR은 어쨌든 국내에서 뷰티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바탕으로 뷰티 테크라는 저희의 무기를 바탕으로 글로벌에서도 새로운 뷰티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상의 매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연구 개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이를 위해 말씀드린 대로 신제품을 더 혁신적인 어떤 기능의 어떤 개선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지속 출시하는 한편 글로벌로 판로의 그 개척을 이어나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국내의 뷰티 디바이스가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PR은 혁신 기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증시 자체가 다소 약한 흐름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특히 코스닥은 1.7%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APR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늘 일단 상장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상장을 하고 앞으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또 좋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흐름을 저희가 기대하고 기원하면서 이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상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증시 점검했을 때는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현 구간에서 0.95% 하락하면서 262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1.7% 하락하면서 852선에서 거래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금 양시장에서 나오고요. 개인만이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보합권 결국 빨간불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5%대 약세. 그나마 어제 좀 많이 밀렸던 현대차가 0.2%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 등이 오름권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하지만 마감까지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